앞에까지는 용도 지역이 딱 정해졌을 때 어떠한 개발 행위에 따른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지 해서 첫 번째가 건축 제한, 두 번째가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 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용도 지구에 따른 것은 뭐예요? 딱 하나, 건축 제한이라는 행위 제한. 이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용도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떠한 행위 제한을 가할 것이냐, 어떤 지역이 볼 필요도 없이, 그렇죠, 가장 센 놈 행위 제한 가하겠다. 요게 이제 567페이지 79조 용도 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된 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의 규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봅시다. 1항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이렇게 정해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지역.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생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하여는 76조. 이게 뭐죠? 건축 제한. 그렇죠? 그 다음에 77조 건폐율, 78조 용적률이죠. 자, 여기에 규정을 적용할 때 어디? 제일 센 데가 어디에? 제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이죠. 그럼 뭐죠? 가장 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다 검정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 2항에 도시적 또는 관리 지역이 각각 우리가 세분되죠. 세분. 그렇죠? 우리가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도 다시 세분이 되죠. 보전, 생산, 그렇죠? 자연 녹지지역. 그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이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세분이 안 됐으면은.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 검정펜을 밑줄을 짜가시고, 그 다음 관리지역은 우리가 뭘로 세분이죠? 보생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이 됐죠. 그럼 거기서 제일 센 게 뭐예요? 보존은, 그래서 당연히 보존 관리지역이죠. 보전자 들어가면 땡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전 관리지역이 검정펜으로 밑줄 짜가시고, 시험에서는 뭐예요? 다른 거 끼워 넣어서 틀린 보기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효과로서 행위 제한, 개발 행위 제한의 내용을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장소가, 그렇죠, 나무. 도시공원관리계획의 나무이 뭡니까? 용도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남아있는 거죠. 요거의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540페이지, 자, 540페이지 보면은 38조가 개발제한구역, 38조 2가 도시자연공원구역, 39조가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40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에요. 그죠? 누가 지정을 하고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죠? 요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죠. 요건 이제 지정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 효과가 뭐였죠? 건축, 행위제한이죠. 크게 보면 다 뭐예요? 행위제한. 그래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행위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용도구역도 하나 더 뭐죠? 행위제한이죠. 그럼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정의 효과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행위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제한이냐? 그거를 여기다 또 기술을 해놨어요. 540페이지. 540페이지는 지정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568페이지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딴법 쫓아가라. 그죠? 개특법. 그 다음에 도시자연구역은 또 뭐 도시공원 관련법, 그리고 뭐 수산자원 보호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죠. 자, 그런데 하나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법, 국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용도구역은 딴 법에서,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당근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우리는 그걸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81쪽.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자,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물론 앞에 용도구역과 한꺼번에 묶어 용도구역의 지정,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 봅시다. 어떤 행위자에 따르든지. 자, 보니까 우리 사업은 말이죠.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고, 그렇죠? 공적인 사업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 사적인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공적인 사업이 뭡니까?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이죠. 사적인 사업이 뭐예요? 개발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군 계획 사업 보면 우리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1항에 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죠. 요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요 만자에다 건정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시행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심지어 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시가를 하겠다는 거죠. 시가를 조정하겠다는, 시가를 조정하겠다. 이 조정이 무식한 말로 뭐예요? 레귤레이션, 컨트롤이죠. 컨트롤. 통제하겠다는 통제.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그냥 해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통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놓고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 맘이야 해버리면 논리적 모순이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 개발행위죠. 그죠? 개발행위는 어떠냐? 그 행위자는 보니까 2항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가 뭐예요? 개발행위죠. 거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6분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금지죠. 예외적으로 허용,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만.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은 뭐예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허가죠. 허가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신고 X. 허가하고 신고는 다른 거죠. 허가도 센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개발행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의 포인트죠. 대통령령하고 연계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1호에 보니까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의 건축물이 그 밖에 있어죠. 검정물 쓰다. 농업, 임업, 업. 하여튼 농업, 임업, 업 이쪽은 보호하는 거예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 대통령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다음 이후에 요게 좀 어렵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그래요. 이거는 뭐 마을 공동시설, 마을회가 만든다든지 그래. 그 마을 사람들만 위한 거니까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도 뭐라는 거죠? 그렇죠. 이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공익시설, 공공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공익시설, 공공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보건소, 그 다음에 파출소, 경찰 파출소, 그 다음에 소방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문에서는 119 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 그 다음에 우체국, 심지어 읍면동사무소마저도 말이죠. 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 허가 맡아야 하라고 그러죠. 허가 없이 X. 그래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죠? 그런 행위. 그 다음, 근데 이 대통령 보면은 이제 시행령, 우리가 88조, 시행령 88조죠. 거기 별표 24에 있어요. 24.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택의 중축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주택의 중축할 수 있어요. 근데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의 신축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장의 신축, 그리고 공장의 증축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종교시설 증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에 한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저는 경미한 행위는 뭐예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대통령, 관련 대통령령, 여기 중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되고요. 나머지 조문 한번 3항부터 6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기존권은 뭐예요? 그냥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되죠? 신축 이전은 안 되죠.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83조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이 적용 배제. 도시지역, 비싼 동네죠. 그 비싼 동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호에 보니까 접도구역, 도로법에 접도구역이라는 게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다 공법은 뭐라고요? 도로법도 하나의 공법이잖아요. 부동산 공법이죠. 우리 시험에 안 나올 뿐이지 간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도구역이 뭐예요?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여행 오다 보시면은 말뚝, 그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접도구역이 뭡니까? 도로에 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로가 아직 좀 어설픈 도로라는 거예요. 시골 도로죠. 시골 도로. 도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골의 도로. 근데 그 지역이 뭐예요? 앞으로 사람이 왕창 모여 살 수도 있죠. 그럼 도로가 어떻게 돼요? 넓어져야 되겠죠. 기반시설이 그에 맞게, 그죠? 조정돼야 되겠죠. 넓혀주려고 하는데 거기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수용하는데 엄청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일정 범위 내에서. 또 도로가 가끔 말이죠, 건물하고 키썰려는 경우가 있죠. 차가 가끔 이제 전봇대하고 키스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사람 중에도 가끔 이게 전봇대하고 키스하는 분이 있죠. 아스팔트하고 키스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자동차의 성향이 뭐야? 가끔 집하고 건물하고 키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에서는 뭐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도시지역 내에 이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턱받이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턱이 없잖아요. 그죠? 가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접도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근데 도시 지역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도시적이라는 이미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걸 넓히려고 해도 넓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땅값이 무지 비싸서 뭐예요? 감히 수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접도구역이라는 편말을 여러분이 어디 지역인 거 보셨다. 그럼 뭐예요? 시골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접도구역인데 이게 도시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말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왜? 농지는 농지다운 농지일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거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뭐예요? 이미 농지가 아니죠.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뭐예요? 겉모양은 농지지만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값어치는 시골의 농지하고 같이 놀지 않죠. 그렇죠? 혹시 그런 농지 가지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증명이 적용되지 않겠구나. 그렇죠? 다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무지 어렵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가 뭐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도시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뭐예요? 그러하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그러하지예요. 근데 거기다 아니하다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다. 결국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가 나오듯이.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적인데 농지가 도시적인데 녹지적인 농지라면 뭐예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더 이상 이제 여기는 계속 보존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농지법 이제 마지막에 볼 건데요.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농취증이죠. 농취증. 농취증. 그래서 그게 이제 76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761페이지. 자, 그래서 농지법에서 딱 하나만 택해라 그런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앞에 중개 실무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고, 농지를 중개하는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국토법에서 나오고 또 농지법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다 걸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적용 배제에다 검정펜 넣으시고요. 그렇죠? 검정펜은 접도구역, 농지차 증명, 취득자 증명, 검정펜 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난데 말이죠. 문제는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버리는 경우, 그때는 대체 어디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규정한 법이 바로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 그죠?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광펜 밑으로 오시죠. 둘 이상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그래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출제되었고, 그럼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은, 자, 그 적용 기준에 원칙이 있을 것이고 예외가 있을 것입니다. 조문상에. 그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과연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 기준의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84조 1항은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주어가 하나의 대지로 시작됐죠. 그에 반해서 2항을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이, 주어가 다르죠. 건축물로 시작됐고요. 마지막 3항은 역시 하나의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좀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예요? 걸친다 그러면 각각 걸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 조그매요. 그죠? 면적이 조그매면 뭐예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것 쫓아가라 이거죠. 큰 거. 그러면은 그 기준 면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면적이 큰 거, 작은 거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뭐다? 바로 33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항에 한번 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제곱미터가 우리 옛날에 평수로 환산해보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다만 또 예의가 있네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그런 토지의 경우는 뭐예요? 곱하기 2배 해준다 이거죠. 그죠?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검정 펜으로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러한 경우에는 말이죠. 자, 우리가 행위 제한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뭐죠? 건축 제한이 있고요. 대표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제한하고 규모 제한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자,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요거, 그러니까 우리 77조, 78조 규정, 요 건폐율 용적률은 말이죠.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렇죠? 가중평균한. 오케이? 그래서 그 가중평균한 값에다 검정펜을 쓰고 이 건폐율 용적률에다가 파란펜 네모하시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한 값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요. 그 다음 앞에 건축 제한. 자,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 큰 놈 쫓아가야 되죠.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는다. 그래서 건축 제한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가장 넓은 면적이다. 검정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각각 걸치는데 적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얼마다고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행위 제한이 두 개 있었죠. 크게 종류 제한인 이 건축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규모 제한인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제한은 큰 놈 쫓아가라 이거죠. 큰 놈.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돼? 가중평균하겠다. 가중평균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가중평균하면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계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 나오면 찍어서 맞추면 되죠.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에 큰 거 적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대지, 이게 대지. 하나의 대지인데 요 면적이 근데 100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도시지역에 있는데 500, 그죠? 500제곱미터는 요게 그죠? 주거지역에 걸쳐 있어요. 다음에 400제곱미터는 말이죠. 상업지역에 걸쳐 있어요. 나머지 100. 자, 100제곱미터는 말이죠. 공업지역에 걸쳐 있다 이거죠. 하나의 대지가. 자, 그럴 경우에 말이죠.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서 그냥 뿜빠이 하면 된다 이거죠. 속된 말로. 그런데 자, 건축 제한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한다? 큰 것 쫓아간다. 면적이 자 500이니까 330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건축 제한은 400 여기도 상업지역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하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업지역이죠. 그죠? 자,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냐? 큰 거 쫓아가요. 큰 거 뭡니까? 상업의 주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그죠? 건축 제한 규정을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 660지역 상업지역이 걸치는 경우에 상업지역 그래서 660 제곱미터 이하인데 그게 뭐예요? 상업지역이 걸친다. 도로변의 띠 모양이 되죠. 도로변의 띠 모양이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렇죠? 자, 도로가 있는데 예컨대 여기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역시 하나의 대지가 1000 제곱미터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이게 700이 예컨대 600이라고 할까요? 600이 주거지역에 걸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0이 그렇죠? 이게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어요. 그렇죠?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그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 그죠? 그래서 요게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띠 모양이죠. 머리띠 그죠? 이렇게 탁 붙잖아요. 그죠? 자, 요게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큰 것 쫓아가라 이거죠. 상업지역 적용된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행정에 적용시켰다. 이런 의도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원칙인데 말이죠. 원칙인데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치는 거죠. 미관지구 고도지구에다 파란펜 네모 박스 쓰시고요.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그 건축물뿐만 아니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검정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규정 적용이다. 그만큼 뭐 미관지구 고도지구를 중시하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관하고 헷갈리는 게 경관지구죠. 경관지구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관지구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요 330 이하 요 첫 번째 그림은 그죠? 이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러시 하시고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하나 써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B 용도지역 규정 적용 요거는 건축 제한 괄호로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슬러시 해 놓고 건폐율 용적률 땡땡 가중평균한다. 여기 써 놓으시면 훨씬 깔끔하게 적용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항에 하나의 건축물이 이제 방화지구에다 파란펜 네모 박스 쓰시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이렇게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주어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방화지구 규정 적용이나 파란 펜으로 검정 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네요. 다시 한번 그으면 좋겠네요. 방화지구 규정 적용. 근데 대지는 빠졌죠. 왜 그럴까요? 불이죠. 불. 대지는 불에 타나요? 건축물은 불에 타죠. 그렇죠? 그러나 대지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가 그 밖에 이렇게 경계가 말이죠. 방화벽에다 파란펜으로 네모 박스 이렇게 구획된 경우는 방화벽이 있으니까 불이 번질 염려가 없겠네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뭐예요? 각각 규정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밑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즉 녹지지역에다가 파란펜 네모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말이죠. 각각 적용한다. 각각. 오케이. 다만 녹지지역 건축물이 이렇게 앞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왔죠. 이런 경우 뭐예요? 자, 그 규정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둘 이상의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이거다. 그죠? 원칙이 이거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예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확연히 구별이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578페이지, 578페이지 보면은 제8장 비용이 나와 있고, 579페이지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되실 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에 한 지문씩 언급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법이라는, 그죠? 공법의 첫 번째 나무에 두 번째 나무까지, 사업에서 두 번째 격까지 개발행위 관련 규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